지각 밑에는 우리가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수킬로미터에 달하는 미발견 지역이 있어요. 과학자들은 멘틀 안에 묻혀있는 것으로 보이는 지하 산을 발견했어요. 지구는 지각, 멘틀, 그리고 핵의 3개의 층으로 나뉘어요. 지각은 80억 명의 사람들, 수조 그루의 나무들, 그리고 수백만 마리의 동물들이 살고 번창하는 곳이죠. 또한 육지와 바다에도 다양한 종류의 지각이 있어요. 해양 지각은 독특한 암석을 포함하고 있고 육지 지각보다 밀도가 높아요. 우리 모두는 교과서에서 지구가 어떻게 분할되고 지각, 멘틀, 그리고 핵을 다른 색깔로 구분한 걸 본 적이 있어요. 하지만 자주 언급되지 않는 특별한 층이 그 사이에 있습니다. 멘틀은 상부와 하부로 나뉩니다. 전이대라고도 하죠. 멘틀이 지질 재활용 센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각판은 좌우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위아래로도 움직여요. 사실 그래서 모든 화산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그마는 지표면이나 심지어 물속으로 분출되었다가 다시 가라앉고 이를 반복합니다. 전이는 400km까지 내려갔다가 660km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 맨 아래층에서 과학자들은 숨은 풍경을 계속 발견해요. 멘틀에 있는 산들은 지각에 있는 산들보다 더 험하고 훨씬 더 큽니다. 과학자들은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높은 봉우리를 가진 산맥을 발견했어요. 이들 중 일부는 높이가 965km에 달합니다. 대륙들이 여전히 서로를 둘러싸고 있던 시절에 물속에 숨은 육지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이론에 따르면 아이슬란드가 오늘날의 아이슬란드와 그린란드, 스칸디나비아를 연결하는 더 큰 미소 대륙 아이슬란디아의 일부였다고 해요. 이 아이디어는 영국을 포함한 대아이슬란디아로 더 깊이 파고듭니다. 하지만 대륙이 분리된 후 이 더 큰 땅덩어리들은 모든 것과 함께 가라앉았어요. 또한 뉴질랜드는 같은 지역 안에 숨은 미소 대륙인 질랜디아의 일부라는 이론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산은 수십억 년에 걸쳐 자연적으로 발생한 지하에 있는 옛 지구의 일부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한 가지 이론에선 이 지하 산맥이 지각판의 이동으로부터 표면에서 전이대로 내려온 암석판의 잔해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들이 가라앉으면서 큰 조각들은 더 작은 조각들로 분해돼요. 그리고 수백만 년 동안 축적되면서 지하의 산처럼 보이는 모양을 형성하죠. 멘틀이 지질학적 재활용 구역이기 때문에 거기 있는 암석들은 예전에 표면의 일부였을 가능성이 있어요. 개들이 정원의 뼈를 숨기는 것처럼 큰 땅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산을 숨기려면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멘틀의 어떤 부분은 부드러워 보이는 반면 어떤 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바위 덩어리가 있는 부분은 지하 산의 숨은 요소들을 포함할 수 있어요. 부드러운 부분은 지진이나 화산 활동이 많지 않은 반면 거친 부분은 활동이 활발합니다. 이러한 지하 풍경을 연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진이나 화산 폭발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지진학자들은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기 위해 초음파를 사용하는 것처럼 특별한 스캐너로 지구의 내부를 관찰할 수 있어요. 그들은 심지어 큰 바위 덩어리가 아닌 사소한 부분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강한 지진은 심지어 핵을 통과하여 지표면으로 나오는 충격파를 중심부로 향해 보낼 수 있어요. 충격파의 발생지에 따라 지진학자들은 파장의 강도를 관찰하고 연구할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바위 위에서는 파장이 일직선으로 이동할 수 있어요. 하지만 거친 지역에 도달하면 파장이 흩어지는 경향이 있죠. 물질의 온도와 구성은 파장을 더 빠르게 또는 더 느리게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고 지하 산의 실제 데이터에 크게 기여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선박에 부딪히는 파도를 분석하고 지구의 자기장을 활용함으로써 과학자들은 필요한 모든 것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는 오늘날의 내부 상태를 파악하기에 충분할 뿐이지 지난 45억 년 동안 지구가 어떻게 변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과학자들은 멘틀의 물질이 지구 형성 초기 단계 이래로 계속 존재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왜 그냥 지구 중심으로 구멍을 파고 아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면 안 되나요? 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인간이 판 가장 깊은 구멍은 러시아 북극의 콜라딥시 추공으로 깊이가 15km가 넘어요. 지역 주민들은 밑에서 비명소리가 들린다고 주장합니다.
굴착하는데 거의 20년이 걸렸지만 말 그대로 그 밑에 있는 것의 표면을 긁는 것에 불과해요. 지각의 3분의 1을 팠는데 이것은 지구 중심까지 0.2%밖에 되지 않아요. 그곳에 가는 것은 우리 능력 밖인 것 같아요. 마치 태양에 도달하려고 하는 것처럼요. 어떤 인간도 그 지하의 압력을 감당할 수 없어요. 지구의 가장 깊은 지점인 마리아나 해구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거대한 압력을 견딜 수 있는 특별한 장비가 필요해요. 지구 중심까지 가는 기술을 구축하는 데에도 엄청난 돈이 들 거예요. 브라질에 깊숙이 묻혀있던 다이아몬드의 증거는 우리가 지각 표면에서 하는 모든 일이 수킬로미터 아래, 심지어 멘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과학자들은 작은 광물 알갱이를 포함하고 있는 6개의 다이아몬드를 파냈어요. 광물 세계에서 포유물이라고 하는 이 알갱이 속에는 지구 깊은 곳에서 유래한 화학 성분이 들어있어요. 전형적인 다이아몬드는 매우 뜨거운 상부 멘틀의 200km 미만의 깊이에서 형성돼요. 그곳의 높은 압력과 끓는 온도는 탄소를 결정으로 만들고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 아래까지 파고 들어갈 수 없어요. 사람들은 이런 다이아몬드를 표면으로 배출한 깊은 화산 폭발이 일어난 곳을 탐지해서 이것들을 채굴해요. 이러한 분출은 공룡이 지구를 지배하던 수백만 년 전에 일어났어요. 멘틀 안에 있던 다이아몬드가 튀어나왔고 지금은 냉각된 화산 물질 안에 박혀 있어요. 그곳에서 사람들이 다이아몬드를 채굴하죠. 하지만 브라질에서 발견된 이 특별한 다이아몬드는 훨씬 더 깊은 지점에서 유래했고 과학자들이 지구의 깊이를 연구하는 데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과학자들은 이 광물이 정확히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기 위해 이 포유물을 추출해서 실험실에서 분석할 수 있어요. 실험실에서 과학자들은 사람 머리카락의 4분의 1도 안 되는 너비인 15에서 40미크론의 포유물을 연구했어요. 그들은 포유물의 지표면의 화산암에서 발견되는 많은 종류의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지표면으로 나오는 마그마의 탄소 구성은 지구 깊은 곳의 마그마와 많이 달라요. 이상한 것은 이 특별한 포유물을 가진 다이아몬드가 하부 멘틀 700km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몇 개의 샘플만 발견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발밑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어요.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높은 지하의 산맥에는 다이아몬드의 흔적이 곳곳에 있을 수 있고 굴착기로 그것을 파내서 시장을 포화시킬 수도 있어요. 이 다이아몬드들은 보통 다이아몬드들보다 흠이 덜하고 심지어 크기도 다양해요. 자동차만큼 크거나 쌀알만큼 작을 수도 있어요. 표면 근처에서 발견한 것과는 다른 화학 성분을 가진 새로운 다이아몬드가 있을지도 몰라요. 세상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는 컬린 안으로 손바닥에 들어갈 수 있는 크기예요. 무게가 약 0.6kg이고 3100캐럿이에요. 1905년 남아프리카에서 발견되었어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탄소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탄소 순환은 식물과 조류가 대기로 이산화탄소를 방출하거나 광합성을 통해 물에 용해되는 거예요. 탄수화물로 전환되어 지방으로 저장됩니다. 나중에 이산화탄소는 호흡을 통해 대기로 방출되고 식물이 그 혜택을 받고 순환은 계속되죠. 과학자들은 지구 내부에 탄소 순환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해요. 해양 지각에는 많은 탄소 퇴적물이 있는데 상부, 하부, 멘틀층과 섞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아직 없습니다. 깊은 다이아몬드가 그 이론을 여는 열쇠일지도 몰라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거예요.